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성시의회 정홍범 도시건설위원장님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2023년도 새해가 시작됐는데 새해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제9대 화성시의회 위원장을 맡은 정홍범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정홍범 위원장님께서는 새해에도 여러 가지 소망도 있으실 거고요. 자, 이제 또 올해는 화성시 민의를 위해서 또 열심히 뛰시는 정홍범 위원장님 오늘 만나봤는데요. 제9대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전반기 의정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힌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먼저 그 도시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우리 화성시의회 24분의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해야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또 어려운 그 중책이니만큼 무게감도 갖고 있습니다만 초선 의원으로서 또 4년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잘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긍정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소회를 말씀드린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저를 제외한 5분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각 지역의 특색도 틀리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한데 이런 의견들이 자칫 이제 개인의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 자칫 시민들에게 또 불이익이 가는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직을 갖고 있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뜻을 한 뜻으로 모아서 집행부에 전달하고 이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집행부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의 어떤 사업에 대한 생각 차이, 또 개인적인 또 어떤 그 지역에 대한 또 사업에 대한 또 생각 차이로 인해서 갈등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담회라든가 설명회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시민만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볼 때는 위원장이 이런저런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요. 위원장으로서 또 구조상 또 야당과 여당이 있는 이 의회의 구조상 어느 편에 서지 않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역할을 도와주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잘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서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법령 검토, 그리고 현장 조사를 통한 원인 분석이라든가 해결책 도출 성과 등에 평가돼서 주민 참여 소통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고요.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먼저 축하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 제일 보람을 느끼며 해결 민원을 뽑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 예산 편성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인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면 어떤 민원들이 많은 게 사실이고, 특히 제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되면 힘들게 어떤 민원 처리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좋았을 때 이런 부분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고요. 또 특히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되는 일을 민원이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이런 부분인데 시민들이 진짜 고맙다, 어려운 부분 잘 해결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큰 보탬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그런 부분들이 비타민 같은 영양제가 돼서 의원 생활을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열심히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는데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남양의 이제 동양초등학교 뒤쪽에 이제 리젠 11이라고 아파트 이제 공사 현장이 있었는데, 그 동양초등학교가 이제 학생 수가 한 1,500명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정문을 통해서 이제 그 공사 현장 입구가 이제 설계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 뒤쪽에 우회해서 한 20m 정도만 이제 그 도로를 개설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우리 산림과장님하고 이제 거기 관련된 과장님들이 법령에 된다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것들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부시장 면담도 하고 그다음에 시장 면담도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이제 최고 이제 권한자에게 승낙을 받아서 이제 해결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아마 기억에 좀 이렇게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학생들도 이렇게 안전하게 그 이후에도 제가 가봤는데 안전하게 이제 등교를 하는 걸 보고 참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뭐 그 외에도 뭐 봉담송상관 그 박스 확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진짜 어려운 그 민원을 처리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된 부분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들이 제가 뭐 그 좋은 얘기를 들으려고 뭐 민원 처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민들이 어느 곳에서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줄 때 의원으로서 또 자긍심도 갖고 또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 화성시에는 도농복합도시로 이루어졌는데 지역 난제가 또 있습니다. 그 지역 난제 그 하기 전에 먼저 화성시가 추진 중인 무상교통 그리고 버스 공영제에 대한 상임위의 어떤 견해를 한 말씀 해주시죠.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상임위에 대해서 무상교통이나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왔을 때 우리 화성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이 15% 정도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인근 지자체의 대중교통 분담률이 30%를 상회하는 쪽에 이런 그 평가를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서부권 쪽에 특히 이제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대중교통 혁신단이 이제 신설이 되면서 이제 대중교통에 대한 예산, 또 무상교통, 그다음에 공영버스제에 대한 예산이 이제 대폭 확충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이제 불편 사항이라든가 민원도 이제 없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중교통 관련돼서 무상교통이나 공영버스제나는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좀 예산 편성을 해서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화성시가 그런 덕에 지금 대중교통 분담률이 한 22%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30% 정도까지는 뭐 분담률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화성시가 서울 면적이 1.4배, 수원 면적이 한 7배 정도 되는 면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중교통을 다 각 자연불화까지 느끼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왔을 때 이 자연불화에 대한 대중교통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를 고민 중에 그 행복택시라는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행복택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거의 이제 운영이 안 됐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 건의를 했죠. 자연불화에 한두 명 우리 시민을 태우는데 거기에 버스를 다 들여보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기사와 차가 있는 우리 택시를 활용해서 지원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강력히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행복택시가 활성화된 부분은 제가 아마 그 역할을 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행복택시로 인해서 현재 이제 우리 자연불하게 대중교통을
해결을 했고, 현재는 뭐 한 120대 정도가 지금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1년 예산을 보니까 우리 시 예산은 한 120대 운영에 6억 벤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대중교통 그 버스를 이용한 이런 뭐랄까 비용 대비했을 때 굉장히 어떤 예산 절감면이라든가 우리 그 시민들의 어떤 좀 고통을 해결해 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대중교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행복택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앞으로 이제 유입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무상교통 그리고 버스 공영제 그리고 지역적인 난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쪽에는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을 행복택시로 네, 그렇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제안은 굉장히 좀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좋은 예산 많이 세우셔서 시민들이 편하게 생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화성시에서 진행 중이거나 향후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도시공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또 그로 인해서 화성시의 발전 가능성은 무엇인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현재 우리 화성시는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 인구 119만 6천 명을 경기도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 화성시 인구 95만, 그러면 120만이면 아마 25만 정도의 그 차이가 있는데 25만에 대한 도시계획이 같이 선행돼서 이 인구 배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데가 동탄의 금곡지구, 그 다음에 서해선을 축으로 해서 이제 신안산선이 이제 향남까지 연결될 건데, 신안산선을 축으로 해서 신남지구, 향남지구, 우리 화성시에서 이제 인구 배정받은 계획은 이제 세 군데 외에 이제 송산 그린시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병점 진안지구가 있고 또 이제 봉담 3지구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2040년도 기본 계획에는 150만 인구 계획을 우리가 갖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화성시가 아마 경기도 31개 시군 아마 전국에서 제일 가는 지자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 시민들이 어떤 그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서부 쪽에 어떤 도시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활성화도 돼 있고 또 많이 좀 추진 중인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시공사인 그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떤 뭐 대안이라도 생각하고 계신지.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실제로 이제 도시가스에 대한 우리 화성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동탄에는 한 97% 정도, 우리 서부권에는 약 한 70% 정도가 되는데 서부권에도 그 편차가 굉장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신 같은 경우에는 아예 0%, 양감 2%.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초선 때 이제 도시가스 관련된 시정 질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에 대한 공급을 뭐 어느 지역은 뭐 화성시민이 아니고 어느 지역은 뭐 화성시민이다 이런 거는 안 맞는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좀 갖춰져야 될 시설에 대해서는 갖춰져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현재로는 저희 이제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은 아니고 아마 그게 신재생에너지과의 소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삼천리에서 어느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이제 그 도시가스에 대한 것을 좀 뭐 삼천리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을 좀 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입장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정명근 시장님 입장에서는 화성시 예산이라도 좀 편성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확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제 지역구의 그 난제부터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 이 도시가스가 좀 빨리 좀 선행돼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과 그리고 화성 지역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해 주세요. 현재 제가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 도시건설 위원장직을 맡고 있고 또 지금 우리 화성시의 가장 뜨거운 감자죠. 현안 문제인 화성 공공항 이전 문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거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이런 그 직책을 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직책 맡은 것에 일단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그 일을 좀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우리 화성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뭐 2022년도 여러 가지 이제 뭐 팬데믹 코로나라든가 그다음에 세계 정세로 인해서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 화성 시민들이 굉장히 지혜를 모으고 슬기롭게 이렇게 해서 잘 화성시도 22년에 큰 문제 없이 우리 행정이나 또 의회에도 잘 이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해야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또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도 들어오고 또 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소망하시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뭐 어려움 뒤에 좋은 일이 있다 고진감래 뭐 급하면 좀 돌아가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도는 우리 시민들께서 소망하시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급하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이루다 보면 아마도 2023년도 연말 가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이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9대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정은범 위원장님 만나봤습니다. 자, 끝으로 화성 시민들에 대한 응원 메시지, 화성 시민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시민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